예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자, 헤어지세요! 반갑습니다. 어반 노매입니다. 오늘 야식 굉장히 좀 뜬금없는 시간에 올라왔죠. 통상적으로 어반 놈은 12시에 올라오는 게, 점심시간 때 올라오는데, 근데 오늘 이야기 좀 급한 게 있어가지고, 좀 빨리 올리고 싶었어. 현재 보배드림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그런 사연이거든요. 그래서, 43살 자남과 41살 자여의 그런 파혼 이야기인데, 역시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느낌. 아, 근데 보배드림 지금 현재 커뮤니티 베스트 그레어에서 3위에 랭크된 글인데 파혼할까 합니다. 여기에 3위인데 여기 보배드림도 보면 커뮤니티 글이 좀 특이해. 1위가 김민정 잘 지내니, 2위가 미용실 강아지 목 조르는 목사. 야, 야, 혼란스럽다 진짜 이것도. 약간 뭐 그런 느낌이야. 주차 빌런, 뭐 시트콤이 따로 없는 중국 시골 여행,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중에 3위 파혼할까 합니다 이야기거든요. 사실 파혼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옛날에도 이렇게 간간히 했지만 사실 파혼 진짜 흔해. 난 내 주변에서만 여러 번 봤거든. 근데 보통 파혼하면 돈 때문에 파혼합니다. 실제로 뭐 돈 때문에 파는 게 거의 90이라 보시면 되고,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이야기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, 우선 사연부터 읽어주자면 이겁니다. 2024년 5월 8일에 올라온 글이고요. 파혼할까 합니다. 네, 저는 능력이 떨어지는 놈입니다. 결혼 준비 잘해오다가 제 연봉 알고 태도 싹 돌변. 며칠째 달래고 계획 이야기하고 하는데 계속 냉랭. 저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좋은 집은 아니지만 경기도에 4억 아파트 있고 갈로 열고 용자 없음. 여친 5천 모아놓은 거 있다고. 참고로 저는 43살, 여친은 41살입니다. 집에 살림 다 해뒀고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참... 또 한 가지, 결혼 전에 범죄 사실 증명, 가족관계 증명 이야기하길래 그럼 필요한 거 전부 다 떼올게 했더니 아니? 같이 주민센터 가서 바로 앞에서 바로 떼야지! 라고 하더군요.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이게 맞네요. 라는 이게 올라오고 이걸 보는 보배들의 마제가 다 같이 다시 되게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. 근데 뭔가 좀 스토리가 조금 그려지는 것 같아. 이게 스토리가 왜 그려지냐면 결혼 준비를 잘해오다가 제 연봉 알고 태도가 싹 돌변했다고 했잖아. 이거는요, 거의 10중 8구 남자가 약간 연봉을 좀 뻥카를 친 겁니다. 남자가 연봉을 좀 뻥카를 친 거야. 그래서 통상적으로 남자들이 제일 많이 치는 뻥카가 연봉 뻥카 제일 많이 치거든. 그러던 나 옛날에 얘기했잖아. 어떤 사람 나 연봉 뻥카를 치는 거 봤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연봉이 한 4,600이다. 근데 5,000이라고 뻥카를 쳐. 이거는 반올림이 이해해줘야 돼. 이 정도 뻥카는 이해해줘야 돼.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한참 높여서 한 7,000이라고 뻥카를 치다가 걸려서 난리가 난 거야. 그러니까 여자가 막 화내서 뭐라고 이렇게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, 야, 내가 주말에 딸배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7천 못 벌겠나? 그래서 자기가 잠재적으로 벌 수 있는 최대 수익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뻥카 치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.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연봉 이야기는 얼추 알고 만나게 돼 있어. 나이가 알면 어느 정도 알고 있게 되는데 요게 나중에 결혼할 때쯤 돼서 이실직고를 하니까 이게 조금 난리가 난 거야. 그리고 내가 보기엔 여자가 이것저것 많이 떼오라고 했잖아. 범죄 사실 증명, 가족관계 증명. 내가 봤을 땐 이 여자 많이 당한 거야. 그런 구라나 뻥카에 많이 당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연봉,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놔라.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, 거기서 나 사실 연봉 좀 떨어지는 거야. 여기서 뻥카가 걸린 거 같아. 그래서 냉랭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, 근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연봉이 뭐 그래서 뻥칼 쳤다고 해도 경기도에 4억 아파트 융자 없이 43살에 모은 거면 진짜 열심히 잘 산 겁니다. 진짜 정말 잘 산 거라니까. 이건 자부심 가져도 돼. 자기 인생에 혼자서 열심히 산 거란 말이야. 근데 여친은 5천 모은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. 발식에 말이 되냐고 이게. 야, 5천 모은 여자가 4억 있는 아파트한테 이거 가지고 난리 친 게 말이 되냐고. 그리고 범죄 사실 증명, 가족관계 증명 이런 걸 떼놓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이제 빡이 친 거지, 보배 아재들도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베스트 댓글만 보면 이거야. 배댓만 보면 범죄 경력 증명서는 경찰서, 가족관계 증명서는 동주민센터, 그리고 남자분은 집 마련했는데 본인은 달랑 5천 들고 오면서 깝깝합니다. 저런 자여들 보면. 이게 1위였고, 결혼을 위한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냐, 상대가 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. 이게 두 번째.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지고 들어가는 건가요? 여자 5천이 대출이 아닌 건 확인했네요. 이게 세 번째였거든. 그래서
그 뒤로도 댓글 보면 다들 다 헤어지라는 거야. 헤어지세요! 헤어지세요! 그래서 조상님이 도우셨네요. 빨리 탈출하세요. 결혼하지 마세요. 막 이런 거. 형님 어디 대기업 면접 보세요. 대기업도 주민센터 같이 가서 떼보잔 말은 안 합니다. 라는 이야기. 그러면서 여자 나이 41살인데 5천이면 뭘 하고 사는 거냐.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꼭 결혼을 해야 되냐. 파혼을 하고 시야를 넓혀서 결혼을 해라. 반려자를 굳이 국내에서 찾을 필요가 있나요? 글 쓴 분이 43세기 때문에 더더욱 밖에서 찾아주셔야 합니다.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. 밖에서 찾으면 좋다니까. 밖에서 찾으면 좋아요. 그래서 그 제 경험상 어린 여자와 살고 있는 그게 동남아든 뭐든 간에 어린 여자와 살고 있는 남자의 그런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. 오죽하면 막 외국 같은 데서도 그런 어린 여자와 결혼한 걸 보면 트로피 와이프라고 얘기를 하잖아.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보배 드림의 형님들 반응도 그런 거야. 되게 깝깝하다. 노산에 모은 돈 5천 뒤로 하고 41살이면 어차피 이거 출산은 포기해야 됩니다, 사실. 그리고 뭐 이제 상패다 드립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냥 파혼해라. 뭐 다 이런 얘기야. 다 이런 얘기. 어떻게 41살에 돈을 5천 원 모을 수가 있냐부터 뭐 얘기해봐가지고 혼자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이 보배에서도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지. 이 보배 드림 연령대는 좀 높은 편이잖아. 저보다 형님 또래가 있다고 보시면 돼. 나보다 더 스윗해. 이빨 달달해서 이빨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기가 거기가 보배라고 보면 되는데 보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. 근데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그림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, 여러분. 생각보다 많이 나와. 오히려 43살이고 41살에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상 출산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결혼인데도 여자가 으름장을 놓는 결혼이 그게 실제로 많습니다. 내 친구 중에서도 한 명 그렇게 끌려간다고 얘기했잖아.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40줄이 넘게 되면 남자들의 그런 삶이 둘로 나뉘어. 극과 극으로 나뉘어. 한 놈은 이제 나처럼 독고다이 있잖아. 독고다이 뭐 씨발 이거 혼자 살다가 그냥 뭐 씨 베트남이나 같이 뭐 약간 이렇게 독고다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독고충이 있고 나머지는 독고다이 독고충이 아니라 독거충이야. 약간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. 혼자인데 너무 외롭고. 그러니까 이런 시기로 항상 벌어지게 되거든.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줌마가 그래도 어렸을 때 조금 논 사람들 있지. 왕균의 소시적이 조금 이뻤던 아줌마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 아줌마는 자기가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으름장을 놓게 되는데 근데 이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이게 결국엔 시작입니다, 여러분. 이게 시작이야. 결혼 전부터 이러잖아. 이거 여러분 목에 목줄 채우고 시작하는 거거든. 여러분 여기서 진짜 그래도 외롭고 막 그런 사람들은 헤어진 거 엄청 무서워한단 말이야. 헤어진 거 엄청 무서워. 그래서 에이 이렇게 된 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끌려가잖아.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개목걸이 채워가지고 계속 요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진짜. 그래서 결국엔 이 아저씨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의 보배 아저씨들도 이제 야 이 미쳤냐고 이 얘기 듣는 걸로 통해서 이 탈출을 할 거라 생각해. 그래도 뭐 국교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알아볼 거라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저 같은 그 독고충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. 그게 이럴 바 그냥 고양이 똥 치고 혼자 살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많습니다, 이게. 실제로 많다니까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경험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, 남자분들한테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결국엔 이런 식으로도 이어지게 돼 있는 거지. 그래서 여튼간에 뭐 글쎄 만약에 41살 아줌마가 나한테 이렇게 나왔잖아. 그러면 아줌마 돈 없는겨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때려치웠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람마다 동일한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뭔가 뭐 대답은 다르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말하는 건 아쉽지 않게 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살아서 열심히 살고 연애도 간간히 해보고 물론 요새는 연애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는 좀 해줘야 돼. 실제로 이 상황이 놓이게 되면 진짜 끌려간다니까. 여러분도 진짜 끌려가요, 그게. 그래가지고, 요런 게 있는데, 근데 문제는 뭐다? 이런 식으로 끌려갔을 때, 그 끝이 좋지가 않다는 거지. 착취는 이때부터 시작된다. 골수까지 빨아먹힌다, 진짜. 이거,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는 절대로 만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, 저는 뭐, 이런 시그널 나오면 그냥, 꾹 참고 있잖아. 몇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헤어져, 알았지? 헤어질 때도 이렇게 안전 이별하는 거 있지 말고, 알았지? 그래서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
헤어지세요!